우선 수익 공개입니다. 저는 자차를 통해서 2주간의 배달 대행 알바를 진행했습니다. 1주차 28건의 배달을 통해서 11만 6,300원, 2주차 27건의 배달을 통해서 12만 2,700원을 벌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2주 합산 55회의 배달을 통해 약 24만원의 수입이 생겼고 배달 한 건당 4,50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이는 비용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총 수익입니다. 재작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6시 이후의 부업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왔습니다. 당분간 채널의 해당 재생 목록 리스트에 그간 고민해왔던 투잡, 3잡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우선 그 시작으로 가장 먼저 소개드릴 일, 요즘 핫한 배달 대행입니다. 순서로는 첫째, 수익에서 비용을 제한 실제 수익에 대해서 소개하고, 둘째, 많은 배달 대행 중 소개드리고자 하는 플랫폼과 그 이유, 셋째, 배달 대행 시작 방법, 마지막으로 넷째, 배달 대행 부업의 장, 단점에 대해서 논하면서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수익성입니다. 저는 자차를 통해서 2주간 약 19시간 24만원의 매출이 생겼습니다. 55건의 배달 과정에서 이동거리는 약 220km였고 준중형 차량의 시내 주행 연비 약 9km를 감안할 때 약 24리터의 휘발유가 사용됐으며 1리터 휘발유가 1350원이라고 생각할 때 비용이 약 35,00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기타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 순수익 약 2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시급 8,000원에서 12,000원 수준의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도 없고 원동기 운전 경험도 없는 사무직 직장인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서류 제출 등을 하기도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저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 쿠팡이츠를 추천합니다. 배민 커넥트, 우버이츠 등을 제외하고 쿠팡이츠를 소개드리는 이유는 별도 자동차 보험증이나 차량 등록증 제출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간편성 때문입니다. 핸드폰과 차 이외의 준비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배달 대행 시작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라는 앱을 검색 후 다운받습니다. 둘째, 영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개인정보를 입력 후 가입을 완료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PC를 통해 안전교육을 2시간 시청합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배달을 하기 위해선 앱을 실행한 후 상단의 버튼을 이용하여 오프라인, 온라인 상태를 변경합니다. 배달 콜을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온라인 상태여야 하며 오프라인 상태일 경우 콜을 할당받지 못합니다. 그럼 항상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인입된 배달건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 수락률이 낮아지며 결론적으로 콜 배정이 잘 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배달을 하실 때에는 온라인, 배달을 하지 않으실 때에는 오프라인 상태로 앱 설정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2주간 경험한 자차 배달 대행 부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장점입니다. 첫째,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퇴근 후, 주말, 휴가 중 시간이 남을 때 언제든 앱 상태 변경으로 콜을 수락할 수 있고 언제든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 앱 상태를 오프라인으로 변경 처리만 하면 됩니다. 둘째, 여유로움이 보장됩니다. 물론 많은 음식점을 찾아 고객을 찾아서 발로 뛰는 경우가 있지만 차량에서 머무는 시간도 많습니다. 저는 드라이브가 하고 싶거나 오디오북을 듣고 싶을 때 책을 들으면서 알바를 하는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장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매력적인 수익입니다. 계산한 것처럼 정말 쉬엄쉬엄 하더라도 1시간에 순수익 7,000원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점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 배달업소들의 경우 대부분 좁은 골목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서 주차가 힘들고 딱지라도 끊기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둘째, 콜을 수락하고 음식점에 도착했으나 음식 조리가 끝나지 않아서 상점에서 5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정차해둔 차량도 신경이 쓰이고 많은 콜을 받아야 할 수익이 늘어나는데 상점에서 가만히 대기하는 시간이 생기는 것 자체도 손해입니다. 셋째, 똑같이 일회성 배달이라고 하더라도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는 배달 한 건의 단가가 8,000원까지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보통 저녁 6시에서 7시인데
자차로 알바를 하는 경우에는 교통체증으로 1시간에 2건 이상 수행하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자차를 통해 알바를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넷째, 콜이 집중되는 시간대도 있는 반면 배달을 완료하고 차에서 콜을 계속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차를 할 곳을 찾기도 힘들고 계속 차를 이동시킬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주유비도 너무 아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이츠 플랫폼을 통해 배달할 때 단점으로 주문을 수락하기 전에는 상점과 최종 고객 위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배달자 본인이 콜을 선택할 수가 없고 쿠팡이츠에서 푸시해주는 단일 배달건에 대해서 무조건 수락을 해야 합니다. 수락률이 떨어지는 배달자에게는 쿠팡이츠에서 페널티가 부여되기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한 도착지로 이동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해보면 부업으로 배달 대행 알바는 분명 매력적이긴 한데 어디까지나 본인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타 부업에 비해서 한계점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배달 음식을 받을 때 늦는다고 절대로 기사님한테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배달 대행 기사님들은 단 5분이라도 빠르게 고객에게 음식을 전달하고자 한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2주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